30만 6천 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월봉 기준은 1%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파이어유 시황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중동발 리스크가 좀 완전히 소멸이 되어져 가는 분위기죠. 덕분에 비트코인 간밤에도 1%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 6천 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준금리, 매크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준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긴 했습니다.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생길 때까지는 통화 정책 조정을 기다릴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파월 의장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죠. 미스터 투 레이트, 스튜피드 등등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극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은 관세 인상이 물가를 높이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금리 인하 시점 앞당길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파월 의장의 약간은 좀 누그러진 듯한 발언들에 주목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짓기도 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커지면서 일단 7월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고용시장 견고하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PCE 물가 지표에 가장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이 파월 의장이 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와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내놨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일단 연준 자체에서는 암호화폐 구매할 생각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만약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 서비스 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된 코멘트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의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인정은 한다라는 이 코멘트 자체는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매크로 지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 먼저 점검을 해드렸고, 그리고 코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건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 주식들도 상한가를 가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 이미 통과를 시킨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하원으로 송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원으로 넘겨지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변동성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어갈지 아니면 상원에서 넘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을 할지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정도까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상원 쪽에서 넘어온 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준다면 시장이 더 빨리 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이 종합적인 규제안 발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루미스 의원이 또 함께 발의한 이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명확성, 아니면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라던가 디지털 자산 거래자들의 권익 보호,
혹은 자금 세탁 방지 대책 개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기관의 명확한 지침 제공 의무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법안인데 CNBC에서 보도하기로는 올해 가장 큰 암호화폐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간밤에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추간과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주 차원의 비트코인 비추간이 시행이 되면은 이 암호화폐 결제 세금 면제가 추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주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하이오주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을 연간 $200까지 면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에만 사실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이 규칙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간밤에 또 전해졌던 건 일본 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재분류하는 전면적인 제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 ETF의 출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한 단일 20% 세율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법안들의 출시를 이어가자 다른 국가들로까지 그런 움직임이 퍼지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정치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지금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실제 코인들의 가격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06,000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월봉 기준은 1%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6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달이죠. 한마디로 우호적인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0.23이기 때문에 9월이 마이너스 3.77로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이 6월입니다. 그만큼 6월은 사실 약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달이기도 한데 일단 이번 달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렇게 비트코인이 여름마다 상승을 해줬을 때 S&P 500의 상승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데이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S&P 500이 상승을 했던 여름 8번 중에 6번은 비트코인도 동일하게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올 여름에 또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겠고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등록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됨과 함께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에 대한 포지션이 엄청 많이 청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많게까지는 47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숏 포지션에서 지금 청산된 금액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이 롱 포지션과 비교해서 한 4,700%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 숏 포지션의 청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숏 포지션은 70%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또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강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 중에 대표 주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반등을 간밤에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500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8% 오른 2,460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 자금 유입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자금 회전 가능성에 힘입어서 2,500달러는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다라는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을 잘 가다가 주말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 5 이 파동 형태로 해서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3,000달러 선의 저항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3,000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알트 중에 하나는 리플 쪽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XRP에 투자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1,040억 달러어치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지금 해외 쪽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1,040억 달러면 원화로는 1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금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죠. X에서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XRP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와 연관된 기업들 그 누구도 파트너십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소문에 그칠지 아니면 이 소문이 현실화가 된다면 XRP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플의 또 다른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IPO가 되겠죠. 최근에 서클이 미국 주식 상장을 하고 엄청난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발 맞춰서 리플의 IPO 같은 경우도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기록을 뛰어넘을 만큼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의 변호사인 존 디튼 같은 경우도 리플의 IPO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짧지 않은 시간 안에 리플의 IPO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이슈를 가지고 현재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4%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심리가 확실히 명확해 보이죠. 지난 1시간 동안 40% 정도의 종목들이 올랐고요. 4일 추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컸었는데 이제는 84%의 종목들이 앞으로 4일 안에 오를 수 있다라는 지표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롱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 뒤로 쭉 가격 상승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렌드 라인을 켜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단기와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108,0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6,000달러대 가격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10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롱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 이후 일단 가격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 상승 채널을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와 장기에 대한 저항이 2,540달러 선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 돌파하면서 3,000달러까지 가격 반등이 나와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RP, 리플에 대한 차트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박스권 횡보를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동일하게 롱에 대한 포지션 전날 새벽에 떴고요. 그 뒤로는 파이어 라인을 웃도는 캔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와 단기 추세에 대한 이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이 트렌드 러워 라인까지 리플의 가격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2.2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이렇게 리플에 대한 가격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발표할 PCE 물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만약 PCE가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7월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7월부터 본격적인 썸머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저와 체크를 해보시고요. PC 데이터도 나오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